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분노를 했는데요. 저 또한 저번 영상을 만들면서 많이 분노를 했습니다. 정말 분노할 수밖에는 없는 일이었죠. 그러나 여러분이 항상 분노할 만한 이야기만 하면 당연히 저는 망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기분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건 우리나라 DIRCM의 실전 배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DIRCM이 뭔지는 여러분도 잘 아시죠? 적의 적외선 미사일을 향해서 일종의 재밍용 저출력빔을 발사해서 적외선 미사일을 교란하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6번째로 DIRCM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을 했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한화에 의해서 민간 헬기를 가지고 항공기 탑재 시험이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 국산 DIRCM이 언제부터 실전 배치되는 줄 아시나요? 아마 다들 LAH 헬기가 양산이 시작되면 LAH 헬기에 탑재될 거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미안하지만 아직까지는 LAH 헬기에 대한 DIRCM의 장착 사업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LAH 헬기에 DIRCM을 장착하는 시험을 하는 개발 사업도 진행되는 게 없습니다. 물론 조만간 시작할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LAH 헬기에 대한 DIRCM 장착은 좀 더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수리온도 마찬가지이고요. 수리온에도 아직은 DIRCM을 장착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량 사업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DIRCM이 실전에 배치되려면 아직도 한참 동안 기다려야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요. 조만간 우리의 DIRCM이 실전 배치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총 4대의 C-130H 수송기를 특수전 수송기인 MC-130H로 개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C-130H 모델이 총 8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C-130 수송기가 모든 종류를 합치면 총 16대가 있는데요. 그 중에 8대는 H형 모델이고 4대는 동체를 연장한 H30 모델이고 나머지 4대는 최신형인 J형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에 있는 C-130 중에서 가장 구식 모델이 바로 H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우리가 보유한 C-130 중에서 가장 구식인 C-130H 4대를 특수전용 수송기로 개량을 했는데요. 우리가 보유한 기종 중에서도 가장 구식 기종을 특수전기체로 개량한 이유는 이 기체가 우리가 보유한 C-130 중에서 항공전자 장비도 역시 가장 구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수전용도로 개량을 하지 않아도 여전히 현대전에 적합하게 만들려면 어차피 한 번은 개량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이 기종들이 선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1차 사업에서는 우리가 보유한 C-130H 8대 중에서 절반의 수량인 4대만이 개량이 되었고 당연히 남아있는 4대에 대한 개량 필요성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군은 나머지 4대의 C-130H를 마저 특수전용 수송기로 개량하는 특수전용 수송기 개량 사업 2차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솔직히 이 사업은 이미 작년에 한화가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는 미처 몰랐는데요. 최근에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특수전용 수송기 개량 사업 2차 사업에는 미사일 접근 경보 장비나 생존 관리 컴퓨터, 그리고 DIRCM 등이 들어가는데요. 이번 사업은 거의 모든 장비가 수입품으로 채워진 1차 사업과 달리 주요 구성품이 국산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미사일 경보 장비를 뺀 핵심 장비들이 거의 대부분 국산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국산으로 들어가는 장비 중에는 우리 국산 DIRCM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산 DIRCM이 처음 적용되는 건 바로 특수전용 수송기 2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수송기 개량 사업은 DIRCM을 개발한 한화 측에서 수주했고 한화 측은 이번 개량 사업에서 주요 핵심 장비인 MAWS 그러니까 미사일 접근 경보 장비, 그리고 EWC 그러니까 생존관리 컴퓨터, 그리고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인 DIRCM까지 해서 이번 개량 사업의 3대 핵심 장비 중에서 미사일 접근 경보 장비인 MAWS만 해외 협력사로부터 도입하고 EWC와 DIRCM은 국산 장비를 탑재한다고 공표했습니다. 제가 이걸 놓친 거죠. 특히 이번 개량 사업에는 국내에서 개발되는 게 익히 알려진 DIRCM 말고도 EWC도 국산화해서 최초로 실제 기체에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한마디로 3대 핵심 장비 중에서 2가지가 국산화되어서 최초로 실제 기체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량 규모는 고작 4대로 상대적으로 규모는 크지 않은 사업이지만 그 중요성이 상당히 높은 사업으로 그래서 제가 한반년 이상 늦은 소식이지만 이제라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 수송기 개량 사업 말고 앞으로 어떤 사업들에 우리의 국산 DIRCM이 적용될까요? 현재 국산 DIRCM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특수전용 중형 헬기 개량 사업, 그리고 또 하나는 특수전용 대형 헬기 사업입니다. 우선 특수전용 중형 헬기 사업은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 군이 보유한 UH-60 헬기 일부를 특수전용 헬기인 MH-60으로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특수전용 대형 헬기 사업은
해외로부터 대형 헬기를 구매해서 특수전용 헬기로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두 헬기 다 특수전용으로의 개량은 국내에서 국내 기업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이 두 헬기의 개량 사업을 수주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한항공의 반응인데요. 대한항공은 이 두 가지 헬기 개량 사업에 대해서 국산 DIRCM 탑재를 꺼려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한항공을 싫어하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대한항공을 싫어하는 이유로 도전적이지 못한 보수적 경영을 이야기하십니다. 역시 이번에도 그것과 관련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미래항공전력 세미나가 열렸다는 건 제가 이미 다른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이 세미나에서 대한항공은 특수전용 중형 헬기 개량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대한항공의 개량 내용은 컬러 디스플레이와 디지털 항법지도, 신형 임무 컴퓨터를 포함한 신형 디지털 조종석, 그리고 최신 EOTS와 다기능 지상 매핑 레이더, 흔히들 기상 레이더라고 하죠. 그리고 미사일 위협 경보기와 체프 플레어 발사기, 그리고 자동 비행 조종 시스템과 DIRCM 등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한항공의 발표에는 상당히 특징적인 모습이 존재합니다. 웃기지만 신뢰성이 있는 외국 장비의 도입을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대한항공이 이번 사업에서 자랑했던 건 미국의 콜린스사와의 협업입니다. 대한항공은 작년인 2023년에 미국 콜린스사와 UH-60 헬기 성능 개량에 대한 관련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럼 콜린스사가 뭐하는 회사이기에 대한항공이 이번 사업을 위해서 이 회사와 MOU를 체결했을까요? 이 회사는 미국에서 미군의 특수전 헬기인 MH-60 헬기와 MH-47 헬기의 디지털 계기판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은 바로 이 콜린스사로부터 디지털 계기판을 도입해서 미국의 MH-60과 똑같은 조종석을 구현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온 이야기가 공군의 HH-60 헬기 개량 사업인데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육군의 특수전 헬기 사업에 앞서서 공군은 조종사 구조 헬기인 HH-60 헬기를 개량하는 사업을 했고, 이 사업은 기상 레이더 등 핵심 장비를 주로 이스라엘에 의존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조종석도 이스라엘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HH-60에 사용된 이스라엘 부품들이 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이 미국 콜린스사와의 협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콜린스사의 디지털 계기판은 미국의 특수전 헬기들에 들어가는 장비들이기 때문에 부품 수급 등의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죠. 특히 미국의 특수전용 헬기에 납품되는 부품인 만큼 우리나라도 상업거래가 아닌 FMS로 이 부품들을 도입하는 게 가능하고, 그래서 나중에라도 부품 공급업체에서 바가지를 씌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항공은 아직 우리가 개발하지 못한 UH-60용 디지털 계기판만이 아닌 UH-60을 개량하기 위한 다른 장비들도 전부 미국산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특수전 헬기를 다른 나라에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과거에 미국으로부터 특수전 헬기를 도입하려다가 하지 못하기도 했죠.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미국은 특수전용 헬기는 판매하지 않지만 한 가지를 뺀 그 구성품은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특수전용 중형 헬기인 MH-60 헬기의 구성품 중에서 지형 추적 레이더, 그러니까 기상 레이더를 빼고는 모든 부품을 개별 부품으로 우리가 구매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래서 대한항공은 바로 이 부품들로 우리의 특수전용 중형 헬기를 개량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미국이 유일하게 판매하지 않는다는 지형 추적 레이더란 뭐냐? 지형 추적 레이더란 특수전용 헬기의 기수에 달려있는 레이더로, 지형 추적 모드에서는 지상의 레이더빔을 발사해서 지상을 스캔해서 야간이나 악천후 시에도 헬기로 하여금 적어도 지형 추적 비행이 가능하게 해주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이 장비는 단순하게 저공 비행만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동 식별 모드에서는 지상의 차량 등을 탐지해서 지상의 차량의 종류나 적인지 아군인지 구분해주는 저가 식별까지도 해주는 건 물론, 기상 모드에서는 구름 등을 감지해서 조종사에게 날씨 정보까지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흔히들 기상 레이더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한마디로 특수전 헬기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다른 장비는 다 판매를 해도 이 장비만은 판매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레이더에는 적에게 레이더의 사용 여부를 감추는 저피탄 모드, 그러니까 LPI 모드와 그리고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분해주는 저가 식별 모드 등, 심지어는 같은 동맹국에게도 제공할 수 없는 중요한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장비는 다 판매를 해도 이 지형 추적 레이더만은 판매를 할 수 없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고, 그래서 우리의 특수전용 헬기를 전부 미국산 부품으로 도배를 하겠다는 대한항공도 다른 건 몰라도 이 지형 추적 레이더만은 어떤 제품을 도입할지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지형 추적 레이더는 아직 국산 장비도 없고, 과거 우리의 공군의 HH-60 헬기는 이스라엘 제품을 수입했지만 현재 HH-60 헬기의 이스라엘 제품은 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도 이것만은 어떤 레이더를 수입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주요 핵심 부품은 전부 미국의 MH60과 동일한 제품을 도입해서 장착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이번 세미나에서 한화는 여러 가지 국산 장비를 대거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화는 이번 세미나에서 최신 EOTS 그리고 MWS와 EWC 그리고 DIRCM 등 국산 장비를 대거 들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한화에서 국산 장비를 대거 들고 나왔음에도 대한항공은 EOTS 등 이미 검증된 장비 일부만을 국산으로 적용해서 우리 정부가 원하는 국산화율만을 채우고는 나머지 장비들은 전부 외국산으로 장착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이 외국산으로 장착하고 싶어하는 장비에는 DIRCM도 포함됩니다. 그럼 왜 대한항공은 외국산 장비를 선호하는 것일까요? 대한항공이 외국산 장비를 선호하는 이유는 아직 그 신뢰성이 입증되지 않은 국산 장비를 사용했다가 그 국산 장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결론은 그 책임을 체계사업자인 대한항공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개량 사업 중에 아직 충분한 신뢰성이 입증 안 된 장비로 인해서 사업이 지체되게 되면 이 사업의 체계사업자인 대한항공이 지체 보상금을 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과거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법이 바뀌었거든요. 분명 체계사업자의 잘못이 아닌 우리 정부에 의해서 도입이 결정된 부품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된 것까지 지체 보상금을 체계사업자가 물어야 한다는 건 오래전부터 우리 방산업체들이 대표적으로 제기하는 악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걸 개선한 새로운 법률안이 작년인 2023년 6월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부가 도입을 결정한 부품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어도 체계사업자가 지체보상금을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여전히 사업이 늦어진 게 자신들 잘못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한다는 어려움도 있지만 이제는 부품 때문에 사업이 늦어져도 체계사업자가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진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대한항공은 성능이 증명된 해외 부품을 선호하고 있고 국산 부품을 쓰는 걸 꺼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국산화된 DIRCM마저도 해외에서 도입하고 싶어 합니다. 현재 DIRCM은 과거에는 미국이 우리나라에 판매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지금은 이미 우리나라에도 판매할 수 있다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한항공은 DIRCM을 미국으로부터 도입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세미나에 참여한 한화 관계자분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DIRCM도 우리 국산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DIRCM 같은 주요 핵심 부품은 체계 개발 사업자인 대한항공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방사청이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번 사업을 국산 도입을 거부하는 대한항공이 아닌 카이가 하면 될 것 아니냐 할 수 있는데요. 실은 이번 세미나에서 대한항공이 특수전용 중형 헬기 개량 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에 비해서 카이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게 없습니다. 물론 카이도 특수전용 헬기 개량 사업의 체계사업자가 되기 위해 도전을 할 것이지만 이번 사업은 대한항공이 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UH-60을 국내에서 라이센스 생산한 업체도 대한항공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UH-60 헬기의 창정비를 담당하고 있는 곳도 대한항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방사청의 사업 분배 방식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특정 업체가 한 가지 분야를 독과점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을 골고루 분배하는 방사청의 정책 말이죠. 그래서 이번 사업은 대한항공이 딸 거라고 보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고 그래서 이번 세미나에서 카이는 특수전헬기의 구체적인 개량 방안을 가지고 나오지 않을 정도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카이도 어차피 이번 사업은 대한항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은 대한항공이 선정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럼 대한항공 뜻대로 이미 국산화된 주요 핵심 부품도 해외에서 도입하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 핵심 부품을 무엇으로 할지 결정하는 건 대한항공이 아닙니다. 주요 핵심 부품의 선정도 우리 방사청이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한화는 특수전용 중형헬기 개량 사업에도 우리의 국산 DIRCM이 선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역시 여러분들의 말씀처럼 대한항공의 저런 태도는 밀리터리 매니아인 저로서는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이번 사업을 준비하면서 대한항공이 내세운 건 해외 업체와의 MOU 체결입니다. 한마디로 해외 업체와의 협력을 과시한 겁니다. 그러면서 정작 국내 업체들과의 협력은 등한시하는 대한항공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물론 체계사업자로서 아직 충분히 신뢰성이 증명 안 된 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게 꺼려지는 건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해도 역시 국산 부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 대한항공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국산 부품을 사용하다가 사업이 지연돼도 지체 보상금은 대한항공이 물어낼 필요 없는 법률까지 만들어진 상태에서 대한항공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한항공이 어찌 생각을 하든 이번 특수전 헬기 사업에도 우리의 국산 DIRCM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특수전용 수송기 개량 사업 2차에도 이미 국산 DIRCM이 들어가기로 결정이 되었지만
특수전용 수송기는 개량되는 수량이 적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우리 군의 우리나라에 국산 DIRCM이 적용되는 건 이번 특수전용 헬기 개량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의 국산 DIRCM이 실제 항공기들에 탑재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대한항공의 걱정과 달리 국산 DIRCM이 수송기와 헬기에 잘 장착되길 기원해 봅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